정부에서는 외국으로 나간 기업을 어떻게든 불러들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다가 나갔건 아니면 외국에 기업을 세웠든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면 혜택을 주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다 간 기업은 리턴, 돌아왔다 해서 리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최근 12년 동안의 통계입니다. 동아일보 10월 24일자 보도인데 12년 동안 그러면 기업이 돌아왔느냐? 얼마 안 돌아왔습니다. 12년 동안 돌아온 리턴 기업이 약 200여 개라고 합니다. 200여 곳. 그런데 각종 혜택, 세금 혜택 유인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사업을 하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평균 약 17곳, 연 16.6인데 반올림해서 17곳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돌아왔을까요? 자, 작년 전국이 불안했죠. 그런데 올해 새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불러들이려고 또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전국이 불안할 때 천하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게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하면서 안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돌아왔느냐? 올해는 5곳 돌아왔습니다. 올해 다 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전반기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상반기, 정반기 그렇게 말하는데 6개월 동안 6월까지 5곳 돌아왔습니다. 연평균 17곳인데 5곳이니까 급감한 거죠. 안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해외로 나간 기업은 얼마나 될까요? 자, 올해 리턴한 기업입니다. 리턴. 12년 동안 리턴. 그럼 해외로 진출한 기업, 해외로 나간 기업은 얼마나 되냐? 무려 2,000곳이 넘습니다. 2,437곳입니다. 해외로 진출한 여보. 이거는 직접 투자를 했거나 나간 겁니다. 해외 기업으로 옮겼거나 한 기업이 무려 2,500여 곳입니다. 그럼 이걸 얼마나 늘었느냐? 1년 전에 비해서, 1년 전 대비해서 63%가 늘었습니다. 이거는. 늘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줄어들고, 거의 60%인가요? 거의 절반이 줄어들고, 해외로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어디서 일자리가 생깁니까? 저도 시골에서 동생이 농사를 지으니까, 외국인들하고 일을 한번 해봅니다. 인상은 볼 수 있거든요. 러시아인, 베트남, 네팔, 필리핀, 이 사람들하고 남녀 1년에 이렇게 며칠씩이라도 일을 해보면 일 잘합니다. 힘쓰는 데는 노동 현장에는 역시 러시아나 저쪽 무슨 치킨스칸 그런 몽골이라든가 이 북방, 그 다음에 동남아 쪽에서도 또 많이 와 있죠. 이쪽에는 체구는 왜소하고 그래도 이 동작이 굉장히 빨라요. 정말 보면은 베트남이나 필리핀인들 이렇거든요. 근데 인건비 얼마나 쌉니까? 그러니까 현지로 위험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외국인이 아니면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할 정도로 노동 현장, 특히 건설 쪽도 외국인 아니면 일을 못 해먹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렇게 외국으로 나가잖아요. 들어오는 기업은 없잖아, 이게 거의. 그러니 어디서 일자리가 생깁니까? 자, 그런가 하면 김도읍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김도읍, 국힘이죠. 김도읍. 국가라고 이제 왜 도읍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이 올해 국감하면서 대법원에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입니다. 2020년부터 기업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기업 회생을 하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못 해먹겠다. 나 기업
파산시켜서 정리해버리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증가 하다가 올해는 급증해서 어느 정도인가? 올해입니다. 올해는 무려 1대 한 군데서 그 1.7 파산 신청 1.7이요 회생 1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 회생 신청을 하면은 나는 이거 사업 못하겠다 하고 파산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2배가량 나 뭐 살리려고 노력 안 하겠어요. 이걸로 다청산할 때니까 알아서 당신들이 다 정리하시오. 사업 못 해먹겠다는 반응이 위에서도 자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업가 정신을 발휘하겠다는 사람들도 사업 우리나라에서는 못 해먹겠다는 것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없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힘든 물론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는 이 이자로 매출한 걸로 기업 이자도 못 내는 그런 기업이 뭐 한 18% 한박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갈 때까지 가가지고 사업을 정리할 것인가 다시 살아날 것인가를 이렇게 결단하는 순간에도 못하겠다는 사람이 이제 나는 파산해버리겠다는 그런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부자 탈출도 심각하죠. 부자 탈출이 세계 3위 정도라고 합니다. 뭐 중국, 인도 그러던 아무튼 국민 대비 이 인구 대비하면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나간 부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금이라든가 이런저런 그 이유 때문에 그러겠죠. 그럼 왜 이렇게 일자리는 뭐 줄어드는 판국인데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도 해외에서는 들어오지 않고 해외 나간 기업은 안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파산하는 기업이 많냐? 기업 못하겠다는 얘기죠. 사업 못하겠다는 얘기죠. 왜? 규제 많고 세제 혜택은커녕 그 다음에 인식은 뭐 범죄 집단 취급하지 지원은 쥐꼬리만큼 줄라가면서 생색은 어마어마하게 내지 불리하고 또 불리하다는 이야기죠. 사업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업은 뭐니까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건데 사업 의욕을 상실시키는 그 제도 규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업가 죽이기를 그냥 아예 마음 먹고 하는 것 같으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박수는커녕 압박을 하니까 그런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하는 얘기도 맨날 이 겁만 주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주눅든 이 기업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걱정하는 기업한테 너희들 그러면서 정작 정부에서 뭐 이번에 전산망 같은 거 하면은 왜 처벌하는가 모르겠더라고요. 노란 봉투, 뭐 빨간 봉투, 찢어진 봉투 무슨 봉투법은 뭐 또 만들어 가지고 또 상법 개정하고 또 세제 같은 거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고 노동법이다 뭐다 아예 반기업이라 하더라도 좀 숨을 쉴 틈을 줘야 되는데 사업을 못 해먹겠다는 소리를 아예 내게 만드는 이런 그 규제공화국에서 내가 무슨 전생에 원수를 졌다고 전생에 무슨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제공화국에서 서러워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 있는 친구들 지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응? 하와이 뭐 니가 가라가 아니라 사업 니들이 해. 그럼 사업가들 국회로 진출시키고 정부로 진출시키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아마 기업가 이해하려나? 그렇게 노동자 근로자만 찬양하지 않으려나?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커지면서 국부가 창출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GDP 개인 GDP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 GDP 무슨 그 전체 10위 경제권이네 뭐네 그거는 이제 인구 대비 이렇게 따져보면 품질을 따져보면 아주 낮습니다. 우리나라 뭐 한 40위 안팎 그러던가요? 근데 자꾸 떨어지는 추세던가요? 개인별 GDP는. 그런데도 복지 노래만 부르고 기업가 죽이기에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으니 누가 사업을 하겠어요? 저 같아도 안 해요. 프랑스에서도 하도 괴롭히니까 누군가요? 샤넬 대표였던가요? 나 이름을 그냥 이민 간다가 아니면 그 본사 옮겨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대기업들 좀 그런 사람 왜 안 나오는 거 모르겠어요. 전부 해외로 옮겨버리거나 아니면 본사도 옮겨버리는 그런 정도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진짜 이제 못 잡으면 산이겠죠. 국민 수준도 낮으면 역시 수준 낮은 정치인 뽑아가지고 수준 낮은 이 정책에 박수를 치면서 나라 망하는 줄 모르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업가들 죽이기에 이 혈안이 되어 있는 여당 정부
균형을 좀 이뤄라. 사업가 무슨 죄를 졌다고 전생에. 노동자와 사업가가 같이 해서 전체적인 파이를 키울 생각을 해야 되지.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업가를 못 잡으면 그것을 한이면 누가 사업하겠냐.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 무슨 이유 이런 이유 붙이지만 이 통계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